바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정리한 내용은 다 이해는 하셨나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복습은 했어? 쌤 풀어준 거 다 풀어봤어? 알겠습니다. 자, 숙제형 친구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또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이제 개별 패딩을 좀 해보죠. 일단은 오늘의 목적이죠. 쌤이 정리해준 잠깐만 있어봐. 쌤이 거기서 이제 원순열이랑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랑 중복 순열을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린 거네요, 그렇죠? 강의에서 그렇지? 테마가 3개입니다, 3개 그렇죠? 원순열부터 하나씩 잡아볼게요. 원순열 정리할 때 아마 필기장 개념 노트 있으면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원순열 내용을 공부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말 그대로 원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알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직사각형 뭐 이런 특이한 탁자에 사람을 앉히는 게 그 두 번째. 이해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고1 수학 정리들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교대로 세우기 이런 게 이제 접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순열의 특이사항이 이제 마주보는 세팅을 하는 거. 알겠습니까? 마주보는 세팅할 때는 그러니까 구성툴은 그래요. 마주보는 애들 먼저 앉히고 나머지를 앉히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기본적인 원순열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죠? 거기에 이제 풀어온 친구들 질문 원순열부터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주소 뭐 없니? 예진이 더워요? 없어? 쌤이 풀어줬으면 하는 거 없습니까? 숙제 못한 친구들은 뭐 수업 들으면서 28. 이해 좀 안 됐다고. 28번 다음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면 뭐 간단한 것들은 개별 질문해도 됩니다. 28번부터 가보시죠. 28번입니다. 28번의 모양이 3개가 있고요. 이게 대칭형으로 있는 거죠. 3개로 접해서 그리는 게 참 빡세기 때문에 좀 넣을게요. 이렇게 정삼각형. 선생님 그림은 정삼각형이 아닌 것 같지만 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그 7가지 색. 이 색이 많을 때는요 수열처럼 이렇게 첨자를 쓰면 좀 표현이 편합니다. 7가지 색이 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그 영역도 마찬가지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영역이 있는 거죠. 7가지 색을 여기 있는 7개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라는 게 원순열을 기준해서 파악해 봐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 뭐 번호를 부여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했을 때 우리가 원순열로 인식해야 되는 건 2번, 3번, 4번 아니면 5번, 6번, 7번이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6개가 다 원은 아닐 것이고, 알겠죠? 이거 3개를 원으로 인식할 수 있고 돌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얘의 3개를 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칠하는 순서를 정할 때 가운데 있는 요 놈은 아예 별개이기 때문에 1을 따로 칠하고 그 다음에 2, 3, 4를 묶어서 칠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5, 6, 7. 이 구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원을 살려서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2, 3, 4와 5, 6, 7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걔네들끼리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6개를 한 번에 칠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꼬일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끊어서 일단. 알겠죠? 큰 구도는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알겠습니까? 예진 알겠어요? 진행해보면 봐봐. 1번을 먼저 칠할게요. 7개의 색 중에 요거는 같은 색을 중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7개 다 넣는 거기 때문에 7개 중에 한 개 선택. 걔를 여기 칠해서 A1을 치죠. 됐죠? 그죠? 그 다음 2, 3, 4를 칠할 때는 색이 6개 남았죠? 내가 필요한 색이 몇 개야? 2, 3, 4를 칠할 거니까 3개, 3개부터 선택, 6개 중에 3개 선택. 그리고 나서 이 3개를 칠할 때 원순열 적용이 필요하겠죠. 칠할 때 3팩 나누기 3이다. 이렇게 원순열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 지금 A2, A3, A4까지 칠한 거죠, 지금. 그럼 3개 남았지? 그죠? 그 3개를 여기 칠할 때는 얘는 원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여기 3개를 칠했기 때문에 5, 6, 7만 돌리는 거 원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만나는 놈이 틀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원순열 되려면 이 5, 6, 7만 돌렸을 때도 상황이 똑같아야 돼. 알겠죠? 다 돌리는 게 아니라 5, 6, 7만 돌리는 거죠. 그래서 5, 6, 7은 이미 여기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3팩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원순열 잘 나오는 그런 툴의 문제다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유형이 다 이런 패턴인 거죠. 저렇게 잡고 요것도 복습하시면 나머지 것도 잘 뚫릴 거다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질문. 풀어온 친구들이 틀린 문제나 좀 풀이가 막혔던 거 질문 좀 해주세요. 39번 가겠습니다.
39번 전에 주석이가 지금 보니까는 36번을 틀리셨네요. 그죠? 입체 도형에 의한 원순열 적용을 여기에 다 있어요. 모든 단계가. 그래서 그 단계를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제일 쉬운 단계가 36번. 알겠죠? 36번 보시면 얘는 뭐 그림까지 안 가도 돼요. 36번 봐. 그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삼각형이 5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6가지 색을 칠할 때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거로 봐라. 이런 그 색칠하는 경우를 구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얘는 왜 원순열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밑면은 이제 원순열에 개입이 안 돼 있지만 옆면 5개가 옆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원순열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니? 6개의 색 중에 얘랑 유사하게 밑에 면부터 칠하시고요. 5개 하나 맞죠? 5개를 원순열 돌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5팩 나누기 5. 이건 끝. 준서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자 2단계 원순열 활용 문제 2단계가 37번과 38번 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37번, 38번 같이 정리해 드릴 건데 문제 구성은 이래요. 37번은요. 정사면체들. 정사면체야. 이게 입체 도형의 정사면체나 정류면체가 나오면 풀이법이 좀 달라집니다. 얘를 다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정사면체에서 4개의 색을 칠해라 라는 문제와 그 다음 문제가 정육면체를 잡아서 필기는 되어 있을 거예요. 정육면체 되어 있을 텐데 6개의 색을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사면체와 정육면체는 같은 패턴의 부류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봐봐. 쌤은 정육면체로 설명해 볼게요. 정육면체 6개의 색을 칠할 때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밑면이 뭐냐가 좀 애매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보이는 얘가 밑면일 수도 있지만 얘를 어차피 정육면체에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앞면도 이렇게 엎어버리면 밑면일 수 있죠. 옆면도 밑면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면이 밑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을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해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밑면을 일단 하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를 고정시킨다는 건 6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면에는 1이 있다 가정하자. 알겠죠? 색을 만약에 1부터 6까지라 가정한다면 1이 밑면이 오게끔 다 엎어놓은 거야 이렇게. 만약에 내가 배열을 했는데 1이 위에 있었어. 걔를 뒤집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정육면체하고 주사위라 생각하면 이 주사위를 밑면을 1로 박아놓는 거야. 그럼 나머지 5개의 면만 서로 다른 숫자를 입혀버리면 서로 다른 이 주사위 개수가 나오겠죠. 성인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를 넣을 때는 흡사 이게 이제 원순열에 마주보내는 기본 세팅하듯이 알겠죠? 여기 이런 세팅을 놓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얘가 나오는 개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 자, 1을 박아놓고요. 맞은편을 먼저 할게요. 요건 아까 푼 그 36번과 똑같습니다. 1과 마주보는 놈 5씩 해야 되겠지. 그죠? 1은 박아놨으니까 5개 정리 선택. 여기 칠했어. 2라 칩시다. 숫자 4개 남았죠? 옆면을 칠할 건 얘는 원순열이죠. 옆으로 돌릴 숫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4개는 4팩 나누기 4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39번이 약간 실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39번 같은 게 알겠죠? 자, 이런 걸 연습해 놓은 거야. 우리가 또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딱 뚜렷한 풀이법이 있는 패턴의 문제 잘 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토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뤄야 되는구나를 연습하는 거고 실전형은 이제 39번 같은 건데 39번 잘 보세요. 자, 39번 문제 읽어보시고 아픈 친구들 읽어보시고 준성이 잘 풀었네. 자, 얘는 이런 식입니다. 36번은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그 합동인 정삼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에 8가지 색, 1부터 8까지 할게요.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 말인 거죠. 그죠? 얘는 약간 영감은 얘랑 똑같이 받으면 돼. 알겠죠? 얘가 아까 뭐 얘는 평면도형이지만 가운데는 필요 없었고 얘가 원순열 처리하고 더 이상 얘는 원이 아니었어.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앞면과 윗면이 입체적이니까 사실은 뒤집을 수 있는 같은 상황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은 밑면과 윗면을 먼저 칠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등변 사들고 3개랑 위에 있는 등변 사들고 3개 이렇게 칠할 거예요. 그때 밑에 걸 돌릴 때는 원순열일 것이고 얘를 먼저 칠한 다음에 위에 거 칠할 때 원순열이 안 되는 거지. 얘랑 비슷하게. 이해됐습니까? 자, 구도는 이렇게 할 거야. 아랫면 윗면 먼저 칠하고요. 그
그런 다음에 밑에 3개 칠하고 위에 3개 칠할 거야. 왜냐면 원순열 적용을 받는 게 이 옆면들일 거니까. 알겠죠? 6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얘처럼. 오케이? 그러면 아랫면과 윗면 칠하려면 일단 8개의 색 중에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나한테 그럼 1번과 2번은 아랫면과 윗면 칠할 거야. 1번, 2번은 아랫면, 윗면 칠하는 경우의 수는? 성형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조금 풀었으니까. 성형 몇 가지? 나한테 2개의 색이 있어. 아랫면과 윗면을 칠할 거야. 몇 가지겠어? 2가지겠어? 1가지겠어? 네, 1가지죠. 그렇죠? 돌릴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칠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쓰면 1가지죠. 1가지. 알겠죠? 아직까지는 옆면 비어 있으니까 돌리면 똑같은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친다 치고. 알겠죠? 그 다음 쌤 얘기대로 밑에 3개부터 칠할게요. 지금 색이 6개 남았죠? 6개 중에 3개 선택. 밑에 원순열로 나열. 그럼 이제 색이 3개 남았겠지? 위에 있는 옆면은요 그냥 나열. 이러면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칠하면 됩니다. 입체 내용은 이 평면도가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다.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잠깐 넘어갈게요.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또한 필기장 보시고요. 정리하면 이게 원래 경우의 수가 어차피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늘려가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기본 유형들을 확실하게 익혀놓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쌤이 그 강의할 때 정리해드린 그 기본 유형에 대한 풀이를 확실하게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한 거 알죠? 뭐 개념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물론 거기에 디테일 들어가면 왜 저런 중복이 이루어지는지까지를 이해해버리면 나중에 좀 더 많이 응용된 문제도 잘 보일 거니까 이해까지 가면 좋고. 알겠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A, 뭐 같은 게 A, 만약에 뭐 B, B, C, D다 이러면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하나, 둘, 셋, 7개니까 7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하기로 했죠. 알겠습니까? 뭐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요. 2가지 유형이죠. 첫 번째 유형 1 뭐였어? 뭐뭐뭐 순서로 나열해라. 뭐뭐의 순으로 나열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요거 이제 쌤 풀이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문자를 어떻게 인식해라? 같은 문자로 인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풀이법 세팅해놔야지. 알겠죠? 이해를 아마 하라고 수업 때 설명했겠으나 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한 번 더 설명해드릴 거니까. 알겠죠? 어쨌든 저런 풀이로 가야 돼. 알겠죠? 그럼 저런 풀이부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일반적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서는 잘할 거니까 그 어디 있냐면 예진 아까 그 순서 문제 어디 있었지? 저는 먼저 해드릴게요. 어디였죠? 아 16페이지. 순서가 정해진 수요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진이 마키 문제가 몇 번이냐 너? 아예 첫 문제부터 헷갈려? 봐봐요. 봐봐. 83번부터 쌤이 감을 잡을 만한 정도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순서로 문제부터 하겠죠? 83번을 보시면 KOREA가 있어요. KORE,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K가 R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구해라. 얘를 1렬로 나열할 때 K가 R보다 앞에 와라 이 소리죠. 그 말은 뭐야? K가 R보다 앞에라는 거 왼쪽을 얘기하는 거일 거기 때문에 뭐 오른쪽 왼쪽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K 다음에 R이 오는 순서로 나열해라 라는 말과 그 말이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얘가 말한 K가 R보다 앞에 온다는 건요. KR 순서로 나열해라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 문제 이웃 시켜드리면 이웃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되는 거죠. 왜? K와 R만 비교하면 K가 앞에 있는 게 맞으니까. 알겠죠? 만약에 뭐 KR, OEA 이거 되는 거죠. 그죠? K가 앞에 있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혀있는 그 말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풀이법이 입각해서 이 2개를 같은 문자로 처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5개를 나열할 때 K와 R은 같은 문자로 인식할 거니까 답은 5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같은 문자로 인식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같은 문자로 보는 거와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진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좀 더 가볼게요. 자, 뒤로 가서 85번 봐봐요. 같은 얘기입니다. A, B, C, D, E, F A, B, C, D, E, F를 1열로 나열할 때 A, B, C, D, E, F를 1열로 나열할 때 B는 D보다 앞에 오고 B보다는
D가 뒤에 있어야 되죠? B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D는 F의 앞이야. 그러면 D 뒤에는 이제 F가 와야 돼. 그죠? 다른 문자가 사이에 끼든 말든 그건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이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바로 뒤에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냥 B와 D와 F를 비교하면 B는 D보다 앞에 D는 F보다 앞에. 알겠죠? 그 말은 B, D, F 순서로 나열을 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거기서 그 말이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야. 다 다른데 B랑 D랑 F는 같은 문자를 인식하면 같은 문자 3개 있는 것처럼 풀란 얘기인 거지. 답은 6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얘기의 폼이 이 같은 문자를 인식해서 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처리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처리법을 익히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고 두 번째 단계 뭐였어? 뭐 정리해줬어? 도로방이죠. 도로방 문제. 알겠죠? 그래서 풀이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숫자를 써가면서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는 방식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로 가는 거 알겠죠? 후자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통을 배운 거기 때문에 숫자로만 푸는 게 너무 익혀져 있으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좀 중간 버전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은요. 둘 다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어떤 좀 특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선택해서 가야 돼. 알겠지? 둘 다 필요한 풀입니다. 이것도 질문 받아보면 선생님 둘 다 적용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일단 오늘 풀에서는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네, 기본 문제부터 갑시다. 19페이지부터 있는 도로망 문제 쪽에 질문할 거 혹시 있습니까? 서로 질문. 19, 20,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네. 질문 다 읽어보세요. 몇 번? 108, 109로 쌤이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108번은 도로망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놨기 때문에 109번을 먼저 풀고 108번 가볼게요. 109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109번을 풀어드릴게요. 109번입니다. 이걸로 도로망 또 복습합시다. 자 보세요. 109번입니다. 자 지금 수지는 문제 이 안 푼 친구들 문제 이해하시고 그림 좀 그릴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갖고요. 세 칸 잘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 A, B가 여기 잡혀 있습니다. 자 문제 뭐라 했냐면 수지는 A에서 B로 갈 거야. 그리고 슬기는 B에서 A로 갈 거야.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지 않는 이거는 확실히 이 경우의 수는 경험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사실 이 문제 이전에 뭘 풀어봤어야 되는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서로 지나갈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이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얘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경우를 풀어봤다면 만나지 않는 경우는 6건으로 가는 거죠. 알겠죠? 만나지 않는 경우를 그냥 푸는 거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풉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기본적인 접근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빼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렇게 A에서 B로 저렇게 하고 B에서 A로 저렇게 할 때 만나는 경우를 어떻게 구할지 따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때 기본 그 개념 복습 한번 더 해볼게요. 봐봐. 자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요. 수지는 A에서 B로 가고 and 슬기는 B에서 A로 가는 거잖아. 둘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가는 모든 경우 수 구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자 수지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고딩풀이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직사각형의 완전체이기 때문에 오른쪽 3번에 위로 3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오른쪽 한 번 가는 거 A라 치고 위로 한 번 가는 거 B라 치면 A, B, B 나열. 그쵸? 그러면 수지가 가는 경우는 6팩 나누기 3팩, 3팩이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 전체 안 보였습니다. 슬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슬기가 하는 모든 경우에서는요. 마찬가지 얘기했죠. 알겠습니까? 쌤이 슬기가 하는 거는요. 중학교용 풀이로 갈게 알겠죠? 자, 슬기가 하는 거 뭐 답은 얘랑 똑같은 건데 수지는 고등용을 풀었고요. 알겠죠? 연습 삼아. 슬기가 하는 건요. 봐봐. B에서 A로 간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에 대각선을 기준해서 숫자를 쓰는 순서를 정리하라 그랬죠. 여기다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서 2까지 오면 몇 가지? 한 가지. 그죠?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기까지는 한 가지.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요? 한 가지. 여기까지는요? 1, 1 만나서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되겠고요. 그죠? 5가지, 8가지.
13가지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좀 이상한데 13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이 그죠? 잠시만요. 1, 1, 2, 1, 1, 3, 3, 1. 아, 6이구나. 나처럼 13 안 돼. 3 더하기 3, 6이잖아. 4. 여기 4구나. 미쳤나봐요. 그죠? 됐습니까? 수정할게요. 10, 10, 20이에요. 20.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연산하면 20이야. 알겠죠? 그래서 20. 요거 전체 경우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연습 삼아 다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 빼기 이제 만나는 경우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둘이 갈 때 만나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 조건이 있는 문제를 풀 때 경우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죠? 기준으로 정하느냐. 근데 문제를 읽었을 때 기준이 바로 보이면 풀면 되는데 기준이 안 보일 때 어떻게 보통 하냐면요. 아무 때나 해봐.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출발해서 만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아무거나 하나 예시를 해보란 소리야. 예를 들면 봐봐. 얘가 만나려면요. 한 칸, 한 칸. 속도는 같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속도 같습니다.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여기서 만날 수 있네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수지가 여기를 지나고 슬기도 여기를 지나게 돼버리면 여기서 만나겠지. 그죠? 이런 경우 있을 거고 여기서 만나는 경우. 또는 뭐 예를 들면 좀 딴 데 만나놓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고 만날 수 없어요. 이해했어요? 만날 수 있는 케이스를 어떻게 잡아내냐면 본인이 해보는 거 아니냐. 개수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문제 상황이 판단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해보는 거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하면서 찾아야 돼. 아 결국 여기서밖에 못 만나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 여기를 쌤이 C, D, E, F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알겠죠? 얘가 만나려면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C에서 만나는 케이스. 자 얘는 어떻게 보면 봐봐. C에서 만나는 경우 봐봐. 수지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슬기는요 B에서 C로 갔다가 A로 가야 되겠죠. 둘 다 이렇게 가면 C에서 만나잖아. 두 번째 케이스 D에서 만나는 경우.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수지가 A에서 D를 찍고 B로 가는 경우.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D까지 오려면 얘가 이렇게 오든 하나, 둘, 3번 와야 돼. 알겠죠? 근데 얘도 3번 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만나는 여기니까. 알겠습니까? 이까지는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지가 D를 찍고 가고 and 슬기도 B에서 D를 찍고 A로 와야 되겠죠. D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1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얘랑 경우가 똑같을 거예요. 이건 빨리 인지해야 돼. 상황 봐봐. 야 여기서 만나는 경우나 여기서 만나는 경우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상황이 다 대칭된 상황이잖아. 알겠습니까? 개수는 2번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F에서 만나는 케이스 마찬가지 1번과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이게 보이면 뭐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지. 가보겠습니다. 봐. 자 얘인 경우 갈게. 얘인 경우 A에서 C 갔다 B 가는 거 B에서 C 갔다 A 가는 거 보여보면 봐봐. 자 수지가 A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죠. 한 가지죠. 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얘도 한 가지입니다. 얘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해됐어요? 얘 풀어볼게요. 자 A에서 D로 갔다 B로 가는 거 할게.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요. A, B, B니까 3팩 나누기 2팩. 요거 이해되겠어? 곱하기. 맞나요? 그죠? D에서 B로 가는 것도 3팩 나누기 2팩. 여기 계산하면 9입니다. 9. 9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얘 마찬가지죠. B에서 D로 가는 거 3팩 나누기 2팩, D에서 A로 가는 3팩 나누기 2팩. 얘는 9입니다. 9 곱하기 9. 둘 다 가야 되니까. 8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국 얘는 81, 얘는 1. 얘는 81, 얘는 1이겠죠. 다 더한 걸 여기서 빼면 정답.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 만나는 케이스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 알겠습니까? 얘는 다 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풀게끔 세팅한 문제예요. 알겠죠? 뭐그 우물이나 이런 걸 특이하게 박지도 않았고 그냥 가볍게 공식 쓰는 게 낫겠지. 알겠습니까? 그러고요 이제 이 108번 같은 문제가 이제 확실히 요거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했던 패턴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하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얘를 연습해 가도 만약에 여러분들 그 수능을 봤을 때
이 도로망 문제가 뭔가 변형된 모양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얘는 절대 안 나오죠. 다르게 뭔가 변화시키겠죠. 그러니까 경험한 세팅의 문제 소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런 새로운 환경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지. 알겠죠? 이 새롭게 나온 환경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습하는 거죠. 자, 예를 보시면 자, 얘 문제 한번 이해해봐요. 그림 그리게. 오. 이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오겠어요. 자, 지금 문제가 이 지점을 잡아놨죠. 얘가 지금 여기 그죠? 한 4등분한 지점에 다 이렇게 점을 잡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잡아놨고요. 이렇게 그림을 세팅할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가 A, B.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가 총 몇 개 나오는지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봐. 첫 번째 풀입니다. 여기서 바로 대응을 하려면 봐봐. 일단은 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 풀 때 한 중학교용 풀이가 편해. 그 각 지점까지 가는 모든 경우를 따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일단 A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새로운 환경 문제는 그 중학교 풀이가 훨씬 편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있어? 어차피 한 가지일 거 아니야. 그죠? 쌤 왜 그 중학교용 그 쓰는 얘기를 할 때 그 써 있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 출발 지점에서 거기까지 오는 모든 경우에서 쓰는 거야. 그죠? 여기는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일 거야. 여기까지 몇 가지야? 한 가지일 거야. 그죠? 자, 여기서 센스가 있는 게 여기는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러니 봐봐. 이게 최단거리니까 아니 오른쪽으로만 가야 될 거 아니야. B까지 가려면 여기 가려면 오른쪽 갔다 왼쪽 가야 돼. 최단 될 수가 없죠. 여기 올라가려면 또 오른쪽 갔다 또 왼쪽으로 가야 돼. 최단거리 될 수가 없죠. 얘는 탈락이 있다. 여기 가면 안 돼. 알겠죠? 그럼 봐. 1, 1 됐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점이 이 점을 통해 오는 것밖에 없잖아. 이 점의 성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한 가지 길이죠. 그러니까. 그죠? 실제로 A에서 이 점까지 오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이죠.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가지겠어요? 두 가지죠. 여기서 내려오는 게 한 가지 있을 거고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겠죠. 아, 두 가지 올 수 있겠네. 됐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가지일까요? 얘가 찍어놓은 모든 점을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문제가 얘랑 가정하고 따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올라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여기는요? 여기서 한 가지가 올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두 가지가 올 수 있겠죠.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요? 여기 온 두 가지가 내려올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툴이 있어서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요? 네 가지겠네. 얘는요? 다섯 가지입니다. 얘는요? 네 가지겠네. 네 가지 나올 수 있잖아. 얘는요? 9가지. 얘는요? 5가지. 13가지. 14가지. 13가지. B까지 가는 거. 여기는요? 27가지. 여기는 가면 안 돼. 왜? 일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최단거리가 아니죠. 이쪽 가는 일이 아닌데 함정인 거죠. 알겠습니까? 만나는 건 총 40가지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죠. 알겠죠? 그래서 쌤 어떻게 푼 거야? 모르겠으니까 B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따진 거죠. 알겠죠? 그렇게 푸는 게 중학교 풀이야. 알겠죠? 모든 경우 따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른 고등형 풀이는 여기다 적용하진 않을게요.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풀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또 뒤쪽에 질문 또 있으니까 21페이지, 20페이지 풀어놓은 친구도 있으면 아직 안 풀었으니까 21페이지. 네, 21 몇 번? 다 좋아하실 듯 지금 22. 뭐? 22페이지. 22페이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일단 똑같은 문제네. 얘는 이제 문제를 좀 더 꼬아내는 게 쌤은 네.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풀게요. 118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18번 알겠죠? 문제 봐봐. 뭐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지 봐봐. 얘 또한 마찬가지야. 이런 환경을 또 만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냥 이런 돌발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문제 잘 보세요. 얘가 도로망이긴 도로망인데 그거를 이제 길로 나타내서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쌤 길만 그릴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4개, 6개. 4개, 6개. 길은 6개. 둘, 셋, 넷, 하나, 둘, 여섯. 4개. 하나, 둘, 여기가 A인 거고요. 거기 길로 돼 있죠. B인 거고요. 이 P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쌤 길을 표현한 거야. 그 문제와 쌤 그림 매칭 되겠습니까? Q가 지금 여기네요. 조금 있어. 오 헷갈려. 여기네 여기. 상황이 됐어? 길만 쌤이 딱 선을 그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PQ가 있고 A, B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과 같은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 직진이나 우회전은 괜찮은데 좌회전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준성아? 자, P랑 Q에서 뭐 하지 말라고? 준성아 뭐 하지 말라고? 좌회전 금지 이렇게 했어. 오케이? 그럼 또 마찬가지야. P에서 좌회전 가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풀 거 아니야. 그쵸? 아무 때나 해봐. 봐봐. A에서 P를 지나가. 좌회전이라는 게 잠깐만 있어.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요. 한번 해보는 거야. 우회전 아니면 직진할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좌회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쵸? 좌회전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와봐. 그럼 이렇게 왔으면 얘가 이렇게 하면 직진이잖아. 이렇게 가면 좌회전이죠. 그쵸? 아 무슨 말이야? P를 지날 때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돼 이 말이야. 그죠? 이해되겠어요? Q는요 마찬가지겠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거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옆으로 뛰어 와가지고 여기서 옆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건 안 돼 이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야? 봐봐. A에서 B로 갈 때 뭐 쌤은 적기 위해서 여기를 이름 지을게요. EFGH 하면 그죠? A에서 B로 갈 때 뭘 하지 말라는 거야. E, P, F로 가는 이 행위 하지 말고 and 뭐야 이거 G, Q, H로 가는 이렇게 가는 거 하지 마 이 소리잖아.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여기 좀 정리했으면 여러분이 풀 때 아마 정리는 안 하겠지만 쌤이 설명해야 되니까 봐봐.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지 마라는 거야. 부정 and 부정이죠. 오케이? 어떻게 가야 돼? 전체에서 여사건. 이해됐어요? 나 뭘 구하면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뺍니다. 뭘? E에서 P로 갔다가 F를 지나가는 경우 또는 합쳐봐야죠. G에서 Q로 갔다가 H로 가는 경우를 빼야지. 이해했습니까? 진행시킬게요. 봐봐. 자, 전체 경우는요. A에서 B까지 그냥 가.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로 세 개, 8팩 나누기. 5팩, 4팩이야. 됐어요? 빼기 가로하고 이제 갑니다. A에서 봐봐. E 찍고 P 찍고 F 찍고 B로 가는 경우야. 이해됩니까? A에서 B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적진 않았지만 A에서 이렇게 갇혀서 B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A에서 봐봐. E까지라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더하기. 됐어요? 자, A에서 G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죠. A에서 G로 가는 건 3팩 나누기 2팩. 세 가지죠. 요거 하면 되고 3 곱하기 G까지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9가지. 됐어요? 빼기 뭐 해야 돼 원래? 교집합. 맞습니까? 교집합이라는 게 봐봐.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면서 A에서 B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교집합이 빵인 거지. 뺄 게 없어 그냥. 알겠습니까? 겹치는 게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 여기 형통에서는 이런 그 각각의 경우를 사건이라 표현하는데 지금 봐봐 여러분 요 놈이랑 요 놈은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런 사건을 뭐라 보죠? 혹시 기억나요? 준서가?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 뭐라 불러? 아시죠?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죠? 네. 뭐라? 여사건도 A가 아닌 거, 여사건이죠. A가 아닌 거 알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뭐 나온 김에 하나 좀 짜고 뭐야? 제가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없는 거야. 이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뭐 확률을 많이 합시다.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겹치는 게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불러요. 이거는 뭐 많이 드러나야 나중에 또 나오면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알겠죠? 사건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어요.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의 합집합은 그냥 둘을 더하면 되지. 알겠죠? 교집합을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 교집합을 따지려 했으나 그런 케이스는 빵개이기 때문에 빼는 게 없는 거죠. 알겠죠? 항상 또는 교집합을 따지긴 해야 돼.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도로망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복 순열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개별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중복순열로 넘어오시면 여러분 중복순열은 기호가 뭐였다? n 파이 r입니다. 알겠죠? n 파이 r 중복순열 여기 23페이지에 있는 알겠죠? 여기 교재 23페이지에 있는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은 n 파이 r 쓰는데 이걸 뭐 굳이 설명을 해드리면 뭐 우리 필기장이 있어요. 아, 필기장이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아닌가? 안 적혀 있죠? 이거 선생님 그 인강 수업 때 필기 해드리던가요? 안 하던가요? 뭐 적어줄게 봐봐. 여러분 원래 교과서 단원에는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같은 거 포함한 순열 뒤에 써놔. 빈문만 아무 때나 알겠죠? 중복순열이 있습니다. 요건 필기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누락이 돼 있는데 요거 뭐 사용하진 않습니다. 봐봐. 주목. 중복순열이 뭐냐면 우리가 n 파이 r이라고 써요. 여기 뜻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우리가 NCR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줄여서 NCR, 그렇죠? 그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n 파이 r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번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이걸 줄여서 n 파이 r이라 씁니다. 알겠죠? 뭐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안 써. 선생님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중복순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npr을 우리 사용하지 않죠. 그죠? 그것처럼 얘는 이걸 쓰면 더 헷갈려. 알겠죠? 안 쓸 건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A, B, C 세 개를 중복을 너무 막 쓰네. 허락하여 두 번 나열하는, 두 개, 뭐 두 번 나열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럼 봐봐. 자리가 두 개 있다는 소리야. 같은 문자를 또 써도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나서 뭐 A가 왔다 칩시다.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이런 얘기하는 거 알겠죠? 똑같은 거 가도 되니까. 알겠죠? 총 몇 가지? 9가지 나오겠죠. 이거를 쌤이 방금 설명한 저 n 파이 r, 저 파이라 읽으면 되겠냐, 알겠죠? n 파이 r이라고 이제 기호를 쓰면요, 세 개를 중복 허용 두 번 나열, 이걸 줄여서 뭐라 쓴다고? 3파이 2라 쓴다고. 알겠습니까? 계산법이 어떻게 돼요? 3의 2승이 답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쓰는지는 필요 없는데 연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 파이 r 산수법을 외우세요. 이거 n의 r승입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다가 2파이 3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8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8이야 8. 알겠죠? 문제 풀 때 사용하진 않을 거다. 알겠죠?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그냥 푸시면 풀립니다. 파이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고배 법칙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진아 여기 질문 있냐? 중고수냐? 까지 안 했어? 수업을 안 했어? 수업은 여기까지 나왔죠? 아니?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아 중고수냐 안 했어요? 수업에서? 준수 안 했어? 너 네 이야기 푼 거야? 안 풀었어요? 22까지라고. 어디까지요? 22까지 숙제라고. 112? 22. 122? 22페이지. 아 22페이지? 아 알겠습니다. 중고수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필기만 해놓으세요. 알겠죠? 요거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이야기를 줄여서 n 파이 r을 쓰고요. 알겠죠? 요거 뜻 산수법 얘. 알겠죠? 얘만 해놓고 그건 가능 넘깁시다. 알겠죠? 지금 잠깐 썼다가 개별 일단은 숙제 많이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 풀이 한 것부터 다시 풀어. 안 되면 바로 질문.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풀면서 개별 클리닝 합시다. 알겠죠? 집중식. 네, 합시다.